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ADHD 비약물적 치료 네 번째 내적 자극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ADHD의 인지행동 치료 또는 비약물적 치료에 다양한 주제 목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그래도 다른 책에는 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내적 자극 조절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이제 PC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중에 PC 카톡 알람이 울리고 이제 컴퓨터 옆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벨이 계속 울리면 주의력은 분산이 됩니다. 외적 자극을 줄이게 되면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수월하다 하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ADHD 중에 이제 복잡한 시각 자극에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최대한 책상도 치우고 PC로 작업을 할 때 알람 울리는 것을 다 꺼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도 있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제일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앉을수록 다른 학생들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최대한 앞에 앉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적 자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자극만 자극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생각 같은 요소들 역시 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적 자극 역시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집중력 또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자극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든지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적 자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내가 밖에서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이 되든 내 생각에 빠지든 전부 다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집중력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게 되니까 그냥 붕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책상 위에 있는 외적 자극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외적 자극을 치우면 되고요. 내적 자극 때문에 내가 분산이 됐구나 생각을 하면 내적 자극을 줄이자로 생각을 하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적 자극을 인지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지, 과거에 불필요한 것들이 올라오는 건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건지, 그렇게 내적 자극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흘려나가는 것을 이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래,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 또는 과거에 대해서 올라올 수도 있지,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인정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본인을 따뜻하게 다독거려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다, 지금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내가 원래 집중해야 될 대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가 수월하다면은 우리는 3단계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3단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기억이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결국 처리를 해달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도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알람 뜨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면 그 알람이 꺼지게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공부하는 중간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 일단 적으세요. 노트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 종이에 펜으로 직접 적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또 집중력이 딴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서 이건 내가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잠깐 검토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업데이트를 하겠어요 라고 클릭을 해줘야 업데이트 알람이 그때까지는 뜨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기억, 생각, 감정은 적고 오늘 언제쯤 검토하겠다라고 짧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감정을 예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느끼는 감정을 100점으로 잡으면요, 그 중에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몇 퍼센트인지 생각을 하고, 과거는 몇 퍼센트인지 현재는 몇 퍼센트인지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중에 과거는 40%다. 그런데 그 과거 중에 40%, 불안의 40% 중에 연결되어 있는 생각은 부모님이 나를 혼냈던 기억과 이제 연결이 될 거고, 미래는 이번에도 못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현재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미울 것 같다. 이건 현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미래, 현재로 먼저 현재 느끼는 감정을 나누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이나 생각을 발견해내서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현재 느껴야 될 불안만 느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보통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를 내가 지금 느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느끼면 되는데, 이걸 지금 내가 느껴서 도움이 안 된 거라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이것들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를 올린 콘텐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얘기라서요. 이것은 짧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전에 처음 내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스스로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과 기억을 찾아서 작업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집중력과 ADHD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